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부터 보기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러브레터와 두부왕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은 약간 다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붙인 중점은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20분 내의 게임이라는 점. 이제 공주가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테마 자체는 러브레터도 공주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게임이고요. 스토리상은요, 두부왕국은 두부왕국의 공주가 찹쌀떡 왕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쪽은 카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쪽은 약간 블러핑 요소가 있는 마피아 게임 같은 추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둘 다 뭐 역할을 받아서 하는데,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계속 역할이 바뀌어요. 둘 다 공통점은 내 역할이 들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러브레터는 그 역할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이고, 두부왕국 같은 경우는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제 팀 게임이에요. 공주가 왕자에게 사랑이 전달되면 이기는 팀이 있고, 공주가 왕자랑 만나면 안 되는 그런 또 팀이 있고 해서 팀전인데, 둘 다 일본 작가가 베이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워낙 파티하게 돌아갔던 그런 게임들이다 보니까 한번 보드라이프라는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글들을 통해서 한번 이 게임들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러브레터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자,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는 이게 2012년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두부왕국이 2015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워낙 러브레터는 고전이고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평이 벌써 한 줄 평이 92개나 올라왔네요. 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웃사선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한 호평들을 보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는 의심을 가졌으나 단지 기묘했을 뿐. 카드 하나가 개성 있고 능력을 사용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빵빵 터진다. 진진님께서도 16장의 카드로 이 정도의 재미를 내는 게임이 또 있을까 싶다. 16장의 카드로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2인에서 4인까지 할 수 있는데 4인이 베스트예요. 네, 4명이서 꽉 채워서 하면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면은 디리디리님도 적절한 재미를 보장하지만 간혹가다 먼저 탈락한 사람 싫을 수 있다. 이게 먼저 탈락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파티 게임 치고 4인이면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죠. 아무래도 4인이 거의 파티의 미니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화진님 멋진 말이네. 에스프레소 같은 게임.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처럼 약간 진하고 농축된 그런 쓴 재미, 인생에 쓴 재미가 있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키세님, 초심자에게 괜찮은 게임, 밸런스도 나쁘지 않다. 부하님, 카나이세이지 일러스트보다 이게 되고요. 지금 이미지로 보여져 있는 그래픽이 최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픽이거든요. 근데 카나이세이지 일러스트는 되게 심플해요. 처음 나온 초판은 16장의 카드로 이루어지는 간단하고 재밌는 블러핑. 그리고 두 가지, 두부왕국과 러브레터 둘 다 블러핑 요소. 뭔가 내가 카드를 받았을 때 이걸 너무 티내면 안 되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역시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게임이라 손이 다시 가지 않았어요. 뜨거운님. 이게 조금 심플하다 보니까 여러 번 자주 돌렸을 때 같은 멤버와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좀 티가 나죠. 그래서 멤버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해야 재밌는 게임이에요. 재밌네요. 마이쿠스님. 친구가 화장실 다니는 사이에 한 번 다르나? 너글너글님. 16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독성. 이 게임은 한 판 돌리기는 좀 아까워요. 분명히 딱 돌리고 나면 또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백호님, 가성비가 워낙 좋다. 파티 게임이지만 4인까지밖에 커버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그리고 펭구님, 보드게임에 보자도 모르는 사람과도 빵빵 터지는 즐거운 게임. 그리고 두루마블밖에 모르는 사람과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다. 즉, 보드게임을 알지 못하는 초심자들과 즐겼을 때 정말 이런 게 보드게임이야? 하고 입문시키기 좋은 게임이라는 거죠. 양철나무꾼님, 심플한 게임 속에 깔끔한 게임 진행이 돋보입니다. 1라운드당 1분 30초 안팎 훌륭한 멋집니다. 이 라운드라는 게 최종적으로 한 명이 살아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분 30초인 거죠. 2인보단 4인. 4인 풀을 많이 추천하죠. 이건 4인 풀이 베스트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리뷰어님입니다. 불꽃손님, 카드 게임을 빙자한 극도의 추리 게임의 추격권. 극도의 추리 게임. 그렇죠. 러브레터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16장에 적은 카드로도 주는 재미, 그리고 4인풀로 즐길 수 있는,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트 게임, 그리고 보드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입문용 게임이라는 점이 가장 강점으로 꼽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역시 처음 게임을 해보고 이게 뭐지? 하고 좀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은 이게 다시는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을 했을 때 몇 번 즐겨보니까 같은 멤버로 이제 여러 번 즐겼을 때 이게 좀 같은 느낌의 반복이다. 단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부왕국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윤님, 블러핑 고수들끼리 모여 빛이 날 듯한 게임. 왜냐면 마피아 베이스의 게임이다 보니까 역할을 들키면 안 되니까 블러핑 고수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합법적으로 은근슬쩍 프로포자 싶다. 조금 이분 가리양님, 꼭 이해 못한 사람이 명 나온다. 예, 이게 좀 룰 난이도는 아까 러브레터와 두부왕국이 둘 다 비슷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되는 캐릭터가 있고, 어떤 캐릭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김구님, 포커 페이스보다 순발력이 더 중요한 게임. 순발력? 예, 좀 중요하죠. 그리고 룰 설명이 쉬운 마피아 게임. 카드를 덮는 순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너무 이게 맞아요. 이게 나린이도 그랬지만 저 연령층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공주 왕자 테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정말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마피아 게임에서 기대되는 정교한 추론보다 엉뚱한 선문답에서 오는 웃음이 재미 포인트. 이게 질문을 했을 때 약간
답변이 재밌죠. 최고의 마피아 게임 이노수 지역에 있는 게 아니죠. 혹은 아까 러브레터가 4인 베스트인 반면에 이 게임은 3인에서 8명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왕국은. 그런데 베스트 인원은 7명, 8명? 최소한 7명. 그래서 8명, 그러니까 7, 8인 베스트 게임이에요. 라마나타님, 우리 라마 형님도 한마디 적으셨네요. 8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미가 너무 다르다. 왕자를 놀리는 재미가 있지만 매번 했던 사람과 같이 할 게임은 아니다. 예, 이게 8인이 역시 베스트다 보니까 8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는 재미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러브레터랑 마찬가지로 이런 파티형 게임은 실은 같은 멤버로 오래 하면은 조금 주는 재미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릭터에서 주는 거 말고 그냥 사람 본연이 주는 개성이 좀 드러나는 게임이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질수록 그 주는 재미가 좀 달라져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철나무꾼님, 간단한 세팅으로 즐겁게 블러핑 류를 즐길 수 있는 게임. 잘하려면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쉽게 배울 수 있어 장점이 많다.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모순된 상황과 당황해서 나오는 트롤짓이 재미에 보인다. 자, 부르심님, 게임 방식은 정말 간단한데 하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 재밌습니다. 8개의 캐릭터로 이 게임을 만든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뛰어난 마이크로 카드 게임이 나왔습니다. 3판이 가능이라 다양한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물론 다양한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지만 7명, 8명 꼭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러브레터는 개인전, 그리고 두부왕국은 팀전이다 보니까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두부왕국 같은 경우는 팀전이라서 한 사람이라도 약간 룰을 잘 숙지 못한다거나 내가 주어진 캐릭터를 잘 숙지 못해서 어버버 하거나 트롤짓을 해서 우리 팀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본 게임, 만약 뭐 내기라든지 이렇게 찐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통해서 게임을 완전히 숙지하고 난 뒤에 본 게임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러브레터는 또 서로를 약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서 4명인데 서로 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인인 경우에는 러브레터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 7, 8명 정도가 모였는데 좀 서먹서먹하다, 서로 잘 모른다 라고 할 경우에는 두부왕국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부왕국이 그렇다고 뭐 러브레터처럼 직접적으로 누굴 죽인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거기서 과연 거짓말이냐 아니면은 뭐 진짜냐 하는 그런 뻔뻔함을 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거짓말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두부왕국과 러브레터가 둘 다 파티, 그러니까 초심자들 혹은 브릿지를 즐기기에 굉장히 추천받는 게임들입니다. 오늘 부터보기에서 소개한 러브레터와 두부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초이스는 과연 어떤 게임이 더 괜찮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본 영상을 보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붙어봤으면 하는 2가지 게임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주TV의 티노였습니다. 안녕!